네, 안녕하십니까. 최경영의 정치본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립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나와 계시고요.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그리고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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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장성철이 그림님이라는 분이 네. 극자 방송에 이 방송은 이제 극자 방송이고 극자가 극자 방송에 나오는 장성철은 과연 우파인가? 제가 이게 극자 방송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네. 정말 가소롭습니다. 네. 좌파로서 제가 좌파인데 네. 이 방송이 극자 방송이다. 제가 명예를 훼손당한 것 같습니다. 네. 이 방송은 극자 방송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네. 뭐 우파 방송일 수도 있는 네. 중도 보수의 방송인 그런 방송이다. 네. 그림님 같은 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윤석열 씨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뭐 국민의 한 50%는 극좌하기 때문에 반국가 세력이기 때문에 국민의 50%가 한 극좌면 60% 그것이 상식적인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 사회가 그게 상식인 거지. 50%가 넘는데 네. 50% 이상의 국민들이 네. 극좌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의 정의에 따르면 또는 그럼 윤석열이나 이런 사람들의 정의에 따르면 그럼 그 사회에서는 그것이 보편적인 상식이고 가치인 거죠. 그걸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 토요일에 이렇게 그 흉내를 제가 내볼게 한번 이렇게 비슷해요. 비슷해.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윤석열 씨가 안경 벗고 해야 되나? 안경 벗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괴선 장군이 돼? 제정신인가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음. 뭐 대통령 당선돼 가지고 취임식 때 보통 국회에서 연설하고 난 다음에 카퍼레이드 같은 거 좀 하잖아요. 국회 앞에서. 그때 모습 본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뭘 잘했다고 저런 표정과 저런 메시지와 저런 행동을 보이는지 기가 막혀가지고 솔직히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조금만 더 우우 해주고 막 와 해줬으면 어퍼컷 할 뻔했어. 네. 어퍼컷까지 할 기세더라고. 근데 정말로 묵직하던데 어퍼컷? 정말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그쵸, 그쵸. 정말로. 왜냐하면 오늘 동아일보라는 신문을 봤는데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치소와 관저 앞에서 직접 지지자들을 만난 것은 모두 윤석열의 의지에 따른 걸로 전해졌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본인이 이렇게 하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직접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서 구치소 앞에서 연설을 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거 30분 동안 뭐 쓸라 그래서 썼다며. 본인이 예. 연설을 하겠다고 했대요. 맞아요. 연설을 하겠다. 거기에서 즉석 연설인데 한 30분 동안 써놨었대. 아니 그래서- 했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저는. 그래서- 뭔 또 이상한 얘기를 할까? 그래서 말렸답니다. 이거는 네. 경호 문제도 있고 네.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다. 말렸더니 그러면은 내가 이 하고 싶은 말을 구술을 할 테니까 적어라. 그래서 적었고 그게 이 나온 다음에 직후에 이제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본인의 이 윤석열의 메시지가 그게 이제 그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하고 싶은 대로 했으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나와가지고 연설을 하는 그림까지 나올 뻔했다. 그리고 연설하고 옛날에 이제 유세할 때 보면은 이거 한 이걸 거지. 하지 이거 한 않습니까? 거지. 진짜로 그렇게 될 뻔했던 거다. 이게 안 말렸으면은. 했으면 좋았을 뻔해요. 무슨 뭐 그 사람 생각을 날 것으로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52일 동안 갇혀 있었으니 나오면서 세상 날아갈 것 같았겠죠. 그렇게 예를 들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군림하는 삶들을 살아오다가 본인이 들어갔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본인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들어갔다가 무슨 죄가 소명돼가지고 나온 것도 아니고 예. 그냥 절차적 흠결 때문에 나온 건데 그렇게 좋아한다라고 하는 건 저는 인간으로서 상식적으로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 것인가? 저런 사람이 우리나라를 갖다가 그래도 3년 정도 통치했다라는 사실 자체가 매우 공포스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최소한 갖춰야 될 품이나 위엄, 기품 이런 것들을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 같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권유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정치해라. 그냥 관저 정치하지 말고 직접 정치해라. 이제 불구속 상태니까. 불구속 상태니까. 그냥 대선 끝나고 나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할 거 아니에요. 예. 당대표로 출마해라. 그냥. 아, 최고위원으로 출마해라. 멋진데? 아니 뭐 국힘 엿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일부? 아니. 지금 국힘 보세요. 지금 뭐 하는 짓인 거야, 아니. 지금. 이거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라고 국힘은 하세요. 완전히 이렇게 되면 네. 그러면 한 10% 정도는 될 것 같아. 아니, 한 브라보. 당대표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당대표 하라 그래.
아니면 자유통일 딱 파면 그러니까 된 다음에 파면된 다음에 자연인 상태잖아. 자연 상태. 그쵸? 자연 상태면 나올 수 있지. 아니 정광훈 목사랑 같은 당에서 아니면 거기 당수를 하든지. 그렇지. 그거 좋은 생각. 정치해라 그냥 아싸리. 아유 그냥 근데 파면되면 바로 들어갈 텐데? 어디를 들어가요? 깜빵이에요. 아니지. 파면되면. 깜빵에 들어가는 건 다르다. 아니 그 이후에 어차피 그 범죄 사실이 차고 넘치는데 그걸 계속 불구속 이게 수사해요? 지금 검찰의 행태를 보면 그렇지. 이걸 가지고 다른 사건 경찰이나 검찰이 다른 사건으로 지금 구속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그렇죠.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이 다른 사건으로 구속을 시킨다. 또는 직권으로 법원에서 이 사람을 구속시킨다. 그렇죠. 같은 사건인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절차적 문제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너는 가가지고 증거인멸이나 이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관저에서 있으면서 그러니까 너는 구속은 돼야 되겠다. 그 전에 구속은 취소시켜 줄 테니까 지금은 구속돼야 돼. 이렇게 이제 정신이 똑바로 박힌 재판부였으면 요거 조치를 바로 취했을 거야. 또는 이제 경찰이나 검찰이 다른 사건으로 수사해가지고 뭐 명태균 사건이든 무슨 사건이든 탄핵이 되고 나면 자연인이니까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을 형사소추해가지고 구속시킨다. 그렇죠. 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네, 근데 법적으로. 특검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특검이 있지. 근데 특검이 통과되면 내란죄로도 다시 구속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검은 이 108번 내하는 108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니,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날아가고 네. 조기대선이 해서 넘어가게 되면 어차피 어느 순간 내란 수사를 갖다가 특검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때는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그 대선 기간 안에 국민의힘이 이렇게 이제까지 안 해줬는데 아니 해줘? 당대표 얘기하길래요? 당대표는 당대표 얘기하구나. 해봤자 아무 소용 없다. 얘기 아, 많이 아니 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근데 잠깐 내 조금만 예, 예, 얘기할게요. 이야기하세요. 이게 윤석열로서는 상당히 좋은 게 뭐냐면 전당대 나가면 난 당대표 될 거는 같아요. 보면 지금 분위기 보면 당원들이나 국민의힘 지지층 보면 그럼 본인 당대표 되잖아요. 그러면은 본인을 구속시키는 것은 야당 탄압이야. 네? 아 그렇게 또 이러면 말하겠네.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말하겠네 그렇게. 예, 이재명 대표가 예. 대통령 됐어요. 예. 그럼 이제 윤석열 잡아들이려고 그래요. 스탠스를 완전히 이제 반대로 하는 거지. 네, 그럼 당원들과 국민의힘 당사에서 딱 또아리 틀고 거기서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당원들을 딱 둘러싸고요. 그럼 야당 탄압이라고 생각을 막 주장을 계속 할 거 아니에요. 앞에서 정광훈 목사 막 그렇죠, 태극기 그렇죠, 들고 있고 휘들 들고. 그러면 구속도 안 당할 수 있어요. 어. 그러니까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하는 행태를 지금 봐봐요. 상황은 지금 상황이 그럴 수 있어 진짜. 그러니까 이제 네. 절망에 이제 빠지셔가지고 이렇게까지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하지 마요. 보수 이제 언론의 경우에도 네. 절망에 빠져서 근데 보수 언론이 그렇게 쓸 수는 없으니까 사설 제목이 조선일보 석방된 윤 대통령 자중 필요하다예요. 조선일보마저도 내란일보가 됐는데 지금 자중 좀 해라. 그렇죠. 가만히 있어라 이러면서 가만히 있어라. 내란일보 조선일보가 자중해라. 지금까지 자기들이 이거 사실은 온갖 내란에 이 동조하는 그런 기사 다 써놓은 다음에 정작 지금 풀려나니까 자기들도 이건 아닌데 자중해라. 동아일보 주목 불끈 지지층만 챙긴 윤 더 큰 분열 예고한 씁쓸한 풍경. 동아일보 굉장히 사설 세게 썼는데 근데 이런 목소리까지 나올 정도를 보면은 득이 된다고 보지 않는 겁니다. 지금 보수 진영에서도. 근데 윤이 나온 게 그렇죠. 근데 지금 이게 굉장히 골치가 아픈 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람도 만나고. 그렇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렇죠. 술도 많이 먹고 그렇죠. 아, 당장 나와가지고 바로 뭐 합니까? 네. 관저에 가서 김치찌개를 먹지 않습니까? 네. 근데 김치찌개만 뭐 먹었을까요? 뭐 소주도 바로 한잔 이제 반주해야지. 이제 요렇게 됐을 것이고 네. 근데 뭐 거기까지는 뭐 그렇다 치는데 네. 요거를 누구랑 먹느냐 뭐 신문 기사에는 이제 김건희와 먹었다 이렇게 돼 있지만 네. 그것도 이제 뭐 서로 먹으면서 뭐 농담 따먹기 했겠습니까? 중요한 문제를 많이 얘기했을 겁니다. 그 두 분이 그렇겠지. 아주 중요한 문제를 많이 얘기했을 것이고 근데 국사를 논했겠지. 그렇죠. 근데 여기에 이제 누가 끼느냐?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낍니다. 밥을 같이 먹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나오자마자 윤석열이 그 어퍼컷 하고 싶었던 그 자리에 나오자마자 김성훈 차장이 밀착 경호를 합니다. 뒤에 밥 이렇게 있더라고, 밀착 경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더라고요. 예. 벌써 이 사람은 지금 경찰에 의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지금 수사를 받아야 되는 입장인 거를 검찰이 계속 구속영장을 계속 청구를 안 해줘 가지고 지금 그 돌아다니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지난번에 이 검사 지금 갑자기 서울고법? 고법이 아니고 예. 그 검사들이 모여 있는 검찰청에서 예. 서울 고등 검찰청에서 예.
이거는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검사장 회의. 그렇죠. 예. 검찰청에서.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해가지고 네. 구속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윤석열 옆에 딱 껴가지고 바로 다시 이걸 하고 다니고 그리고 윤석열하고 밥을 같이 먹으면서 앞으로 그러면은 이 수사에 대비한 뭘 해야 될지를 긴밀하게 논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충분히 이제 짰겠지. 예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이런 얘기들을 막 하고 다닐 것이고 이거에 대한 비판 여론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막 얘기할 거 아닙니까? 굉장히 이런 것들은 부담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 갈 것이고 이런 것들이 심각한 논란으로 번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보수 정치가 감당을 합니까? 이거를. 영장 심사위 말씀하신 거죠? 감당 아까 영장 심사위 그렇죠. 말씀하시려고 그랬더니 영장 심사위에서 김성호는 영장 발부해야 된다 이렇게 청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지금 핵심 이제 비화폰 문제인 거잖아요. 서울고검 영장 네, 영장 심의위에서 맞다. 야 어떻게 이거 가지고 영장을 갖다가 청구를 안 하냐? 서울고검에서 했었던 그게 거. 지금 거의 사례가 없었던. 그렇죠. 지금 대부분 다 예를 들면 검찰의 입장을 들어줬는데 아무리 봐도 김성훈은 안 되겠다라고 그렇죠. 얘기가 나올 정도의 상황이라면 저도 증거의 인멸의 우려가 매우 높다라고 거기 참석한 사람들도 익명의 사람들입니다만 다 동의했던 내용들인데 윤석열이나 김성훈이나 다 증거 인멸의 우려가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지금 둘이 만났으니까 네. 완벽하게 둘이서 지금 하는 일이 뭐냐?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갖다가 계속 어제부터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김치찌개 같이 먹었다면 김치찌개 먹으면서 좋은 얘기만 했겠습니까? 야 어떻게 됐냐? 비화폰 이런 얘기 쭉 서로 비화폰을 완전히 박살내버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서버를 다 그렇지. 뽀셔버리거나. 그럴 만한 사람이에요. 예, 뽀셔버리거나. 근데 박선원 의원 네. 말에 의하면 부셔도 비화폰은 흔적이 남다고 또 본인은 또 얘기하더라고요. 박선호 의원은. 네, 그러니까 이걸 제거해도 서버 자체. 또 제거해도 네. 또 제거해도 뭐 남다고 얘기하지 모르겠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사실 확인은 안 되는 건데 어떤 형태로든지 내용과 무관하게 통화 내역이 나오는 그러니까 누구랑 얘기했는지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내란의 범주가 거기에 나오는 거니까. 일단 불출 대장도 지금 정확히 없어요. 그렇죠. 저것도 예. 없고. 심우정이 가지고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네. 그렇잖아. 그래서 지금 네. 이번에 판사의 판단과 관련해서 또 어떤 기자분들은 비화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냐라고 또 주장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계세요. 그럴 만하지. 네. 충분히 그럴 만하고 우리 기자 오늘 아침 브리핑에서 홍사원 기자께서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이 모든 사태는 비화폰 때문에 빚어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충분히 그럴 만하다니까. 예. 충분히 그럴 만하고 이제 그 오늘 아침이죠. 오늘 아침에 국민의힘이나 이제 민주당 최고위 이것보다도 중요했던 게 이제 심우정 검찰총장이 출근길에 기자들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똑같은 이야기예요. 우리는 뭐 공소 유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고 그러나 우리가 관행적으로 해왔던 거가 있었는데 그거를 법원 쪽에서 지적을 하니까 이게 좀 그렇더라. 그래서 좀 찝찝한 마음에 우리가 이걸 바로 즉시한 거는 안 했다. 요약하면 이제 찝찝한 마음에 즉시한 거는 안 했다. 공소유지는 하겠다. 관대한 사람들이네요. 아니 근데 실제로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 난 거는 구속 집행정지나 보석과 관련된 것이지 구속 취소와 관련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자들이 황당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예. 뭐 지금 잡혀가 구속된 게 최경영 기자다. 오 이재명이다. 갑자기네. 이재명. 이재명이다. 뭐 최경영 기자다. 네. 그러면은 네. 과연 구속 취소가 된 제가 거에 근데 대해서 잡혀갈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어. 구속 취소가 됐 그게 존재 자체가 잡혀갈 만한 거예요. 구속 그냥 취소가 됐다라고 하면은 네. 즉시항고를 안 했겠습니까? 이런 이유로 구속 취소가 됐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즉시항고를 바로 하죠. 바로 하고. 날짜 계산 잘못했다라고 그래버리면 그렇죠. 바로 하고 이거는 지금까지의 모든 수사 실무를 뒤흔드는 그러한 어떤 재판부의 결정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구치소에 있는 모든 이 범죄자들이 지금부터 다 시간 계산한다. 변호인 다 불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수사를 진행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즉시항고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바로 즉시항고하고
거기서 예를 들면은 위헌법률 심판이나 이런 거를 뭐 이 피고인 측에서 제기해가지고 그 조항이 위헌 판결을 받아야 그때 가서야 이건 정말 우리가 어쩔 수가 없네요 하는 것이지. 그리고 즉시항고 받았는데 예를 들면은 그 이제 재판부에서 즉시항고 항고한 거에 대해서도 이거는 기각합니다 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재항고했어요. 그럼 또. 그렇지. 그러니까 재항고까지 가서도 이제 마지막까지 이 결론을 받고 나서 그제서야 승복을 하는 것이지. 이거를 지금 신청하지도 안 해놓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5년에 위헌 판단이 나갔고 그 조항을 없앤 거는 구속 집행정지와 관련된 즉시항고 관련된 거 없앤 것이고. 그렇죠. 그 당시에 국회 논의를 보면은 자 이게 위헌 판정이 났기 때문에 구속 집행정지와 관련돼서는 즉시항고 조항은 없애자 이 논의를 합니다. 그렇지. 근데 그 논의를 할 때 구속 취소와 관련된 것도 없애자라는 논의를 해요 또. 그렇지. 예, 이 논의를 합니다. 그게 2015년이야. 그렇죠. 그 논의를 하는데 검찰 쪽에서 나와서 검찰하고 법무부가 뭐라고 하냐면 그게 나온 놈이 이 김주현이야. 그렇죠. 김주현 법무부 김주현 차관. 대검- 법무부 차관이었어. 네, 김주현 법무부 차관들이 나왔고 뭐라고 하냐면 아예 구속 취소랑 구속 집행정지는 애초에 제도가 다른 제도입니다.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구속 집행정지에 대해서는 네. 뭐 이게 이렇게 뭐 즉시항고가 위헌 결정이 났다 하더라도 구속 취소는 아예 이거는 일종의 이제 구속 취소라는 거는 구속 그냥 끝내는 개념이고 구속 집행정지라는 거는 갔다가 다시 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아예 다른 제도이기 때문에 요거는 즉시항고 조항을 살려놔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가지고 결국 그래서 지금 그 조항이 살아있는 거거든요. 살아있는 거죠. 여기서 제가 잠깐만 요 한 가지만 지적할게요. 네. 자, 김주현이 당시에 법무부 차관이었고요. 그리고 이 사안에 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고 이때는 거꾸로 검찰의 입장을 대변해서 당시 검찰의 입장을 대변해서 요거는 구속 취소와 관련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그래야만 검찰권이 안정적으로 보장을 받는다. 중대 사안이고 증거의 인멸의 우려를 굉장히 강조했었을 때입니다. 거의 모든 사건에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자, 2015년에 김주현이 국회에서 이렇게 답변할 정도의 이런 사안이었고 법무부 차관이었는데 이거 몰랐을까요? 모르지 않았어. 김주현은 지금 현재 민정수석이야. 자기가 국회에서까지 답변한 사안이야. 2015년에. 그리고 석동현 변호사는 요거 관련해서 야 니들 좀 시간이 이상해. 구속할 때 있잖아. 시간이 좀 이상해. 윤석열 측의 변호인 쪽에서 그 말이 나와. 그렇죠. 이전에 검찰이 구속하고 난 다음에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자 김주현은 이미 알았고 그 다음에 구속하기 전에 일부러 또 심우정 일부러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심우정이 심사숙고한다고 검사장 회의를 했어. 그러다 하루가 지나가 버리네. 네. 하루가 지나가 버리고 이거 지금 한 9시간 정도가 뭐 모자라서 9시간 정도가 넘쳐서 너는 구속 취소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심우정은 몰랐을까? 김주현이 민정수석이고 심우정이 검찰총장인데 그러면 심우정은 검사장 회의를 할 때 또는 자기가 숙고한다고 할 때 전화를 안 받았나? 그 김주현한테? 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아까 없는 이제 거지. 심우정의 사수가 김주현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사수가 그러니까 김주현이었고 그다음에 계속 예를 들면 검사장 회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용산의 얘기가 같다는 거잖아요. 검사장 회의 같은 걸 해야 된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같다는 거니까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비화폰일 수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고 그다음에 12월 4일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12월 4일 날 김주현, 박성재, 그렇죠. 이상민 법제처장 만났지 안가에서. 안가에서 만났죠. 예. 근데 그냥 우리는 그냥 만났어라고 얘기했었습니다만 그 이후부터 갑자기 논거가 다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뭐가 나오느냐? 하나가 대통령은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수사권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검찰이 수사하는 문제가 관해서 그 이후에 이때부터 나왔어. 그 이후에 검찰 수사권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검찰이 뭐를 했느냐? 가장 빠르게 구속을 시켰어요. 가장 빠르게 체포를 했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논란이 됐잖아요. 어떻게 검찰이 수사권이 없잖아. 내란 범죄와 관련해서. 원래 경찰한테 맡겨둬야 되는데. 그죠. 근데 이제 군검찰을 통해서 막 잡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뭐가 벌어지게 되느냐?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사권 이첩 논란이 벌어지게 됐어요. 또 다시 그것 때문에. 그랬더니 심우정이 갑자기 나의 결단이다라고 하면서 공수처로 넘겨버렸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또 막 논란이 됐어요. 그것 때문에. 막 논란이 됐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검사장 회의를 열어서 소위 구속기간이 도과되게 만든 과정에서 심우정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실제적으로. 이게 큰 꼭짠 그림이 것 있다는 같다니까? 얘기를 짠 것처럼. 짠 것 같다니까. 그리고 즉시항고를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네.
즉시항고를 할 수 있었는데 즉시항고를 야 찜찜하니까 요게 위헌 판결이 다른 거 구속 집행정지나 이런 거에서 나왔으니까 찜찜하니까 우리 안 할게 대신에 공소유지나 할 테니까 걱정 마 이런 지금 사기를 치고 있는 겁니다. 찜찜도 아니고 사실은 네. 우리가 즉시항고 해봐야 네. 그러니까 검사들은 일종의 승부 아닙니까? 즉시항고 하면은 법원과의 승부 아니에요. 우리가 질 것 같아. 시작도 하기 전에 우리가 뭐 그러니까. 시작도 하기 전에 우리가 졌으니까는 그냥 질 것 같으니까 안 할게. 이런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질 것 같으니까 안 한 적이 없고. 기계적으로 무조건 하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하는 건데 안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심우정 총장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김주현 민정수석이 법무부 이제 법무부 검찰 과장일 때 검찰국장이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완전히 직속 상관과 이 완전히 이제 자기 하급자 간의 관계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호흡이 잘 맞았겠네. 그렇죠. 그때부터 완전히 이제 무슨 뭐 패밀리다, 가족보다 더 끈끈한 사이다 이런 평가가 나왔다라고 언론 보도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심우정 검찰총장의 뭐 아버지는 또 잘 아시지 않습니까? 신대평 전 지사, 충남지사. 예, 그쪽이니까 또 충청도에 이제 거물 정치인 출신 아닙니까? 심대평 지사를 또 정치적으로 후견인이 누구냐면 정진석 비서실장의 아버지이세요. 그 부친인 정성모 씨가 장관. 또 심대평 지사를 이렇게 백업을 해줬었어. 그러니까 이게 3대에 걸쳐서 친교를 한 집안들이야. 아주 그 먹이 사슬. 윤석열은 또 아버지가 윤기중 씨가 또 충청도 그러네요. 공주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쭉 이렇게 연결이 돼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의심이 있는 가운데 지금 그 검사장 회의를 한 거나 이런 거를 이제 날짜를 맞춰 보면은 애초에 윤석열의 구속 기한은 원래는 1월 24일 24시까지였던 거예요. 1월 그렇지. 24일 24시까지였던 건데 검찰의 종래의 이제 계산법은 하루 영장실질 심사하고 하루 체포적부심 했으니까는 이틀을 인저리 타임 더 줘야 된다. 그래서 이 25일, 26일 지나고 27일 되기 전에 기소하면 된다. 요렇게 이제 보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래서 요 기간 내에 법원에다가 이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신청을 2번을 합니다. 2번을 했는데 법원이 연장을 안 해주죠. 이거를 법원이 연장을 안 해주고 그러면은 수사팀이 그때 원래는 한 번만 했을 때도 오늘 보도를 보면은 한 번 해가지고 이 연장 안 해줬다는 결론이 나왔을 때도 수사팀은 그냥 오늘 기소해도 됩니다라는 입장이었대요. 그냥 오늘 기소 바로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24일 이후에 25일 날 바로 기소해도 됩니다. 그 만약에 25일 날 기소했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그때도 심우정이 반대를 합니다. 가만 있어봐. 그렇지. 그리고 26일 날 이제 지금 법원의 계산법대로라면은 26일 오전 9시 뭐 6분인가 전에 기소를 해야 되는데 지금 왜냐면은 날이 아니고 시간으로 계산해서 인저리 타임을 이틀 주는 게 아니고 33시간만 주게 됐으니까 그래서 야 이거는 검사장 회의를 한번 해가지고 우리 검찰 조직의 의견 한번 모아봐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26일 날 갑자기 검사장 회의를 소집을 하게 됩니다. 그 검사장 회의를 소집을 하는 순간 이미 그 9시 6분은 넘긴 거예요. 그리고 검사장 회의를 막 하면서 이런저런 의견을 내서 거기서 무슨 결론이 나오냐? 심우정 총장에게 맡기자 이 결론이 나옵니다. 이 결론이 나오고 심우정 총장이 고심을 합니다. 또 몇 시간 동안 고심을 해갖고 심우정 총장이 그럼 기소를 하자. 뭐 기소를 안 할 겁니까? 뭐 기소를 하자. 결론을 내가지고 기소를 하는 게 18시 뭐 50 몇 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벌써 그런 18시 50 몇 분이면은 애초에 이제 9시 6분까지 지금 이 법원의 계산은 9시 6분인가까지 기소를 했어야 되는데 18시 몇 분이면 이미 한참 늦은 거 아닙니까? 검사장 회의를 하지 않고 애초에 수사팀 의견대로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안 해줬을 때 바로 기소했으면은 법원이 지금과 같은 이런 결론을 냈더라도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애초에. 그렇지. 근데 이게 누구 때문이냐? 심우정 총장 때문 아닙니까? 100%. 그러면 지금 즉시항고를 안 할 거면은 우리가 쭉 이런 인맥을 얘기해가지고 이런저런 뭐가 기획이 있었던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안 하더라도 그냥 그 내적 논리만 가지고도 본인 탓인데 본인 책임으로 이게 지금 이게 이 구속 기소가 안 되게 된 건데 자기가 사퇴를 해야죠. 최소한 사퇴를 해야지 말이 되는 거지. 사퇴도 안 하고 오늘 와서 뭘 하는지 아십니까? 구속 취소와 뭐 이런 제도는 유신헌법 때 만들어졌대요. 이제 와서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유신헌법 때 만들어진 제도여갖고 안 된대요. 우리는 인권검찰이래요.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럼 유신헌법 때 만들어진 제도를 가지고 지들 맘대로 활용을 했잖아.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겁니까 지금? 그러다가
그러다가 윤석열 검사 출신의 윤석열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한테만 갑자기 인권을 적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26일 날 10시부터 검사장 회의가 열렸는데 흘러나온 얘기에 의하면 검사장 회의에 참석한 사람 중에 하나가 우리 이렇게 회의하는 동안 구속기간이 도가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좀 흘러나와요. 아, 그래요? 그 회의장에서도.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들이 맨날 하는 게 뭐냐. 구속기간을 도가하게 되면 그렇지.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없는 거고 다 반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자기들 맨날 계산하고 누구 말에 막 손으로 계산한 거잖아요. 맨날 가르치는 게 그거래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이틀 예. 전에 한답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고 보수적으로 이틀 전에 한대요.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고 또 네. 재밌는 게 이제 말씀 9시 45분 정도가 도가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체포 적부심 기간 그 시간이 10시간 얼마 정도가 된대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딱 그거까지 집어넣어서 딱 해버리니까 완벽하게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 검찰이 상식적이라면 이건 완벽하게 법원에 들어가게 되면 일계산이 아니라 시간 계산으로 가게 되면 이거 다 도가된 거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저는 검찰이 미리 알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고 더 재밌는 건 이제 판사도 골 때린 거죠. 지기현 판사. 거기에 이제 동의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일계산으로 하다가 법률 형사소송법에도 일계산으로 하라고 돼 있는 상황인데 아, 날짜로 돼 있더라고. 날이라는 네. 말이 있더라고. 근데 갑자기 시간 계산을 하나가. 했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건 적어도 소위 지판사 또는 검찰의 어떤 특수본 이 두 가지의 관계가 아닌 네. 그 상위에 더 큰 압력이 있지 않고서는 이 상황을 설명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제가 12월 4일로 돌아가는 거예요. 12월 4일 날 그 4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두 가지다. 하나가 수사권 논란이라고 하는 측면, 그다음에 소위 구속기간 도과라고 하는 이 두 문제가 윤석열과 변호단과 국민의힘이 계속 지속적으로 공격했던 포인트거든요. 그럼 이때 기획이 된 거고 그 기획된 게 하나하나 집행이 된 거고 갑자기 잘 가만히 있다가 법원이 비아폰 관련해서 소위 김성원 관련해서 영장심의위에서 영장을 청구해라라고 하는 결정이 나오고 난 다음에 갑작스럽게 그 변론 결정사항을 앞둔 금요일 날 판사가 결정을 했다? 아니, 판사가 바보가 아닌 이상 내가 그 결정을 내리면 판사 개인이 얼마나 지대한 평생에 걸쳐서 압박을 받을 거라는 판단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저 그렇다면 이 지판사 개인의 판단일까라고 하는 아주 대단히 중대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거는 보수 법조계가 구조적으로 지금 거의 2, 3개월 동안 움직인 결과물이 금요일 날 나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분토. 그런 생각을 하면 있잖아요. 한국이 민주주의가 아니야. 민주정이 아니고 민주라는 게 이제 국민들이 통치를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국민들이 통치를 하는 나라는 아니고 대형 로펌에 있는 검사장급 그러네. 이상들이나 법원장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회사가 이제 한두 곳인데 그 중에서 가장 큰 회사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현직에 있는 가장 최고의 수뇌부들과 그리고 국회의원 일부 중에서 법조계 출신들과 어쩌다가 뭐 높은 자리까지 검찰 출신이 아니라도 검사나 판사 출신이 아니라도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어떤 인간들이 서로 간에 아주 그림자처럼 모여가지고 그래서 카르텔이 형성되는 미국에서 거죠. 일어나 그 음모론처럼 뭐 유태인들이 다 금융을 지배하면서 이것저것 장난치는 거 아니냐, 라는 게 공화당에서 민주당을 공격할 때 하는 이야기인데 유태인 금융그룹들과 민주당이 짬짬이로 해가지고 맨날 그놈이 해먹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전부 그 미국의 이른바 민중들, 미국 국민들을 다 속여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거든요. 근데 한국은 그럴 만한 그 배경, 조건, 환경 이런 것들이 수십 년 동안 발달한 나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심스럽긴 합니다. 이 상황이 우리만 지금 그런 깜짝 것 놀랐지. 토요일 날에 한 2개월, 3개월 동안 속으로 그냥 다 누가 시나리오를 쓰고 야 그렇게 하면 돼. 내가 그때 그 2015년에 김주현 입장에서는 내가 그때 그 안 된다고 막 우겼었는데 그거를 역으로 바꿔보면 된다고 우길 수도 있는 거야.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논란을 만들고 시간 벌면 돼. 그리고 일단 사람 잡아 빼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차츰 뭐 일정이나 그 다음 거는 헌재는 그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자야.
그 다음에 생각해 보자. 아니면은 같이 지금 진행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렇죠. 그렇죠? 걱정스러운 게 있어요. 네. 어쨌든 이 판결을 한 판사가 내란죄 1심 판사잖아요. 그러면은 공수처의 수사권과 관련해서 완전히 부정하진 않았지만 네. 이 부분은 좀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판사라면 결국엔 이거는 공소기각을 그런 처분을 내리지 않을까? 그러면은 그럴 수도 있죠. 다시 그러면 경찰이 수사해가지고 다시 기소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재판이 내란죄와 관련된 재판이 어마어마하게 길어질 수가 있고 지금 우두머리는 풀려났지만 거기에 부하들은 지금 다 구속되어 있잖아요. 자기들이 좀 나오려고 그런다는 그러겠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겠죠. 내란 우두머리도 이런 문제로 나오는 상황이 네. 수사권 문제로 나오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수사권 문제는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렇지. 이건 뭐 이거는 윤석열 말고도 김영현 다 마찬가지로 수사권과 관련해서 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다 풀려날 수 있다. 그러면 만약에 진짜 지판사처럼 결정을 다 지판사가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 야 니네들 일단 나가 있어봐. 내란죄 관련해서는 지판사가 지금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심이야. 다 그러니까. 풀려날 수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니들 나가 있어봐 일단. 야 이게 해결돼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수사권 공수처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그러니까요. 대법원 판례가 없어. 네. 이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혼란이 많잖아. 이거 수습하지 않으면 내가 이후에라도 예를 들면 공소를 각하하거나 아니면 재심 청구가 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본인이 예를 들면 맘만 먹으면 야 이거 재판 못 하겠는데 정리하고 가자. 헌재 물어보든 너희들 알아서 해라. 그게 결정이 나와서 수사권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좋아 나 그때는 법원이 판단할게라고 미친 짓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이분은. 이제 오늘 보도들을 종합을 해보면 네. 이제 우려하시는 부분을 말씀하는 이제 분도 있고, 근데 대체적인 이제 좀 견해들은 이게 뭐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공소기각이 되거나 이제 그럴 확률은 낮아 보인다 이렇게 평을 하는 것 같아요 대개는.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 공수처가 이제 첫째 사건을 넘겨준 부분에 대해서 이게 뭐 절차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을 지적은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는 첫 번째 공수처가 직권남용 수사하다가 내란죄 인지해가지고 이 부분을 수사했다라고는 하지만 인지했다고 볼 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는 것 같다 이 네. 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로 검찰하고 공수처가 인위적으로 10일씩 나눠가지고 했는데 법적 근거가 없는 것 같다. 세 번째로 사건을 넘겨줄 때 윤석열도 넘겨줬는데 윤석열 넘겨줄 때 이 신병 인치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 같다. 요 세 개인데 이거는 어쨌든 공수처가 수사를 하거나 사건을 넘겨주는 부분과 관련된 거잖아요. 근데 검찰이 지금 기소를 한 거는 물론 공수처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은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또 경찰에서 넘어온 사건을 넘겨받은 부분도 같이 넣어가지고 지금 기소를 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요. 그렇기 네. 때문에 공수처로부터 넘어온 부분도 있고 경찰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아서 기소한 부분도 있다라고 하면은 이 전체를 다 공소기각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떻게 되는 게 합리적인 것이냐? 공수처로부터 넘어온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증거라든가 진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증거 능력을 다투는 데 있어서 이 증거 능력을 무효로 만든다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가능한 것일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쟁이 붙는 것이지 전체가 공소기각은 아니다. 이렇게 해설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고 첫째로 두 번째로 그러면 뭐가 이제 그러면 이 증거 능력이 무효가 될 것이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공수처가 제대로 조사를 못했습니다. 못했죠. 예, 윤석열이라는 분이 가가지고 뭐 진술도 제대로 안 하고 공수처 수사를 하는데 제대로 응하지도 않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래서 사실은 이 형사 재판과 관련돼 가지고 이 부분과 관련돼서 공수처가 확보한 진술이나 어떤 수사 내용과 내용이 관련돼서 없어. 그렇죠. 뭐가 이제 증거 능력을 다투고 뭐 이럴 건덕지는 사실은 없다. 없어. 그래서 네. 지금 상황에서 사실 이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 큰 어떤 이 증거 능력을 다투는 증거와 관련된 것들의 어떤 타격이 심각하다거나 그럴 건 아닐 건데 다만 이제는 불구속 상태가 되지 않았습니까? 불구속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 부분에서 절차가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사실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공소기각이 되면은 뭐가 이제 공소기각이 만약에 애초에 공소기각을 시킬 수 있으면 완전히 뭐 리셋을 해갖고 다시 시작하는 게 뭐 깔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뭐 여지는 있을지 몰라도 그들에게는 그렇죠.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절차가 길어져 가지고 내란죄 재판이 이제 뭐 장기화되는 그런 부분들은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다. 구속이 이제 안 됐기 때문에. 다만 탄핵이 되지 않습니까? 탄핵이 인용됐을 때 검찰이 열심히 수사를 하면 그런 건 있을 수도 있겠죠.
내란죄와 다른 관련돼서는 다시 구속을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제는 현직 대통령의 신분이 아니게 됐을 때는 내란과 외환의 죄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소추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직권남용이라든지 이런 다른 죄에 관련돼서는 구속영장을 다시 받을 수가 있죠. 이런 부분을 통해서 구속수사가 가능해지는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문제 해결이 가능한 것도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해설이 가능한 근데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서 너무 안이하게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 걱정 안 하는 것, 그것이 과연 이제 맞는 것인가? 해설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해설. 그런 생각이 네. 좀 드는 것 그러니까, 같고. 그러니까 김윤아 평론가님 말씀이 상식적인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상식을 넘어가는 일이니까 일들이 상대 많이 생각을 없이 벌어지는. 집한사란 사람이 지금까지 형사소송법에 있는 일계산법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갑자기 시간계산을 들고 나오면서 인권보호를 얘기하는 일이 벌어져요? 제가 볼 때 이건 상식적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뻔히 근거가 있는 거니까. 예. 그럼 이러면 자기가 예를 들면 그런 판단을 갖다가 지금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즉시 항고할 수 있고 지금까지 검찰의 DNA를 보면 즉시 항고 정도가 아니라 검사들이 난리를 치면서 법원을 공격해도 모자랄 판인데 갑자기 내가 다 책임질게 하면서 심우정이 자 지금 저 석방지휘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석방지휘 김민하 평론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갑자기 52년 정도 된 유신체제와 관련된 얘기를 들고 나오면서부터 그때 만들어진 법이다라는 식의 논거를 들고 나오는 상황 자체는 제가 충분히 준비되었다. 그러니까 맞아요. 상식을 돌파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상식을 돌파할 어떤 게임들을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하겠죠. 이쪽 진영들 같은 경우. 그래서 저는 진짜 김민하 평론가님 말씀처럼 진짜 상식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이 앞으로의 이 전개 과정이. 근데 저는 지금까지 12월 3일 비상계엄부터 시작을 해서 도대체 비상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까지 거의 상례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의 말을 절대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있는 그럼 거예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정권이 바뀌었어요. 그 이제 심우정은 검찰총장으로서 임기가 존재하니까 어쨌든 임기는 막 몰아내지 않는다면 임기는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소 유지도 설렁설렁하고 다른 사건과 관련해서도 수사를 제대로 진행을 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구속을 못 시켜. 안 돼? 특검이 되지. 특검? 정권이 바뀌면 특검이 된다. 특검이 되죠. 왜냐하면은 뭐 150석 이상은 언제든지 되기 때문에 특검을 이제 통과시킬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국회에서. 기소는 어차피 또 검찰이 해야 되니까. 아니지. 특검이 돼서 네. 특검이 사건을 인수인계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너희들이 이제까지 이런 식으로 네. 일종의 이제 강아지판을 만들어 왔으니까 이거는 이제 인간판으로 좀 바꿔야 되겠다. 사람들이 좀 제대로 할게. 너희들은 좀 윤석열의 충견으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했다. 네. 저리 가라. 라고 하면서 이제 특검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정권이 바뀌는 거를 두려워할 것이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면 저는 이 현재 이제 192석 이준석 당까지 합해가지고 개혁신당까지 합해가지고 192석 또는 뭐 180 몇 석이면 189석이면 안 되는 건 없어요. 특검과 관련해서 김건희 특검도 되고 내란 특검도 되고 다 돼요. 왜냐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니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니까 쭉쭉쭉 다 됩니다. 상설 특검이든 다 되는데 이자들이 노리는 거는 이 공소기각이나 이거는 조금 좀 먼 이야기고 제가 봤을 때 4월 16일인가 4월 17일인가 그 저 헌재 재판관들 임기 문영배 이미선 임기까지 어쩌다 보니 오늘 며칠이죠? 3월 10일입니다. 어쩌다 보니 한 달 반밖에 안 남았죠. 그러네요. 그렇죠. 다음 타겟은 문영배 이미선의 임기입니다. 그러네요. 탄핵 심판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네. 그러면 시간을 6명이 끈다. 되는 거고요. 6명이 되면 6대 0이 불가능해요. 6대 0이 불가능해. 그리고 그걸 문영배 이미선은 대통령이 지명을 하게 되는 수순일 거예요. 그렇죠. 대통령 그 몫이니까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 몫이니까. 그럼 이제 최상목이 최상목이. 그럼 최상목이나 뭐 한덕수나 네, 누군가가 그렇죠. 둘 중에 하나 하겠죠.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지금 최대 목표는 4월 17일까지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1차. 최종 목표가 그거죠. 최종 목표는 그거야. 처음부터 그렇지. 그렇게 하면 탄핵이 스탑이 돼. 그렇지. 탄핵이 스탑이 되고 그러면서 최상목 체제든 한덕수 체제든 대행 체제로 나머지 3년을 보냅니다. 그러네요. 그럼 나라가 망하든 말든 그렇게 그냥 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러면 그 동안에는 완전히 경제고 뭐고 네. 풍비박산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를 빨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을 빨리 지금 처리해 달라라는 얘기를 하는 빌드업이 사실 그런 부분과 연관이 있다라는 그러한 이제 분석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최상목은 좀 믿을 수가 없다 지금. 왜 믿을 수가 없느냐? 지난번에 무슨 전례를 만들었습니까? 3명 중에 2명을 임명을 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관 중에 3명 중에 2명을 임명함으로써 헌법재판소가 어쨌든 최소한의 이 걱정을 덜 수 있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타격이 큰 거예요. 최상목 입장에서는 그 그렇지. 자기들끼리의 팀 안에서는. 그렇지. 그래서 믿을 수 없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게 또 4월 16일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런 불안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덕수를 데려오면 그리고 한덕수가 어쨌든 탄핵이 돌아온다는 것은 탄핵이 기각되는 거니까 탄핵이 기각이 되면은 애초에 탄핵사유에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한 것도 들어있으니까는 그거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얻은 거다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게 된다. 지금 이렇게 계산하는 것 같고 맞아. 그렇게 돌아오게 되면은 이제는 헌법재판관 임명 못한다 이렇게 들어 누워가지고 들어 누운 상태로 계속 이제 밀고 간다. 이 아주 여기 오기 전에 이제 보도가 나온 게 물론 대통령실이 지금 부인을 했는데 재밌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떤 거요? 최근에 이제 그 대통령실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정부하고 의료 뭐 저기 있지 않습니까? 그 의정 갈등과 관련돼 가지고 의대 정원을 증원하기로 한 거에 대해서 올해분에 관련돼 갖고 다시 그럼 원점 재검토해 가지고 올해에 대해서는 동결. 그렇죠. 네. 동결하는 걸로 그냥 갑시다. 이렇게 제안을 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윤석열이 지금 풀려났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풀려나고 이제는 국정의 중심은 대통령실인 거 알지?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요거에 대해서 한쪽에서 야 이거는 최상목 체제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흐름이 있다. 그래서 빨리 한덕수가 돌아오게 만들어서 한덕수가 돌아오면은 요거는 다시 롤백 시켜야 된다. 한덕수를 중심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일단 요 보도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아 그런 건 아니에요. 라고 얘기는 했다지만 지금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국면이고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습니까? 그리고 충분히 그럴 만도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이. 이 인간이 근데- 이제 직무 정지 중이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죠. 근데 요런 빌드업으로 가면 이게 뭐겠느냐 이거예요. 한덕수라는 사람은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뭐냐는 거예요. 최상목은 못 믿는 사람인 겁니다. 요런 구도면. 근데 한덕수가 와서 못 믿는 최상목이 안 하는 거를 하는 거죠.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 구성과 관련돼서는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어떤 구도로 보겠느냐, 요런 게 이제 구도가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아니 저는 예. 윤석열이 이제 석방되는 걸 보고 우리가 또 너무 안이하게 생각한 부분이 헌재에서 분명히 탄핵 심판은 인용될 거다. 그게 당연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까 최경영 기자님이나 김종욱 교수님 말씀하신 것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그럼 몇 달 동안 또 카르텔을 형성한 거야. 헌법재판관 보수 쪽 사람들이나 윤석열 대통령 임명한 사람들과 의외로 그 사람들 3명이 기각 판단할 수도 있다고 봐요. 5대3? 네. 그러니까 이제 일부에 그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아니 이런 얘기를 계속해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렇게는 하더라고. 보수 법적 카르텔에서 소위 헌재를 잘 못 건드렸었는데 그 전까지는 최근에 압박 수위가 굉장히 강해졌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긴 해요. 맞아요. 근데 압박 수위 때문에 헌법재판관이 야 깜짝 양심은- 놀라서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뭐 2017년에 선례가 하나 있는 거고요. 너무 안이하게 보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안하게 본 게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 민정수석실 당일날 기각될 거라고 얘기했다는 보고서가 올라갔고 그 흐름 때문에 해외 순방 가기까지 잡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박근혜 때. 박근혜 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내부에서 윤석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작동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힘은 뭐냐면 기각될 거라는 믿음밖에 없어요. 기각될 거라는 믿음이 없으면 저렇게 열심히 일해야 될 하등의 이유는 없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걸 계속 발동을 시키면서 말씀하신 이런 얘기가 계속 밖으로 나와야 보수 세력들이 결집할 수 있고 보수 세력이 결집해서 여론조사나 지표가 올라가는 것이 보여야 헌재 같은 경우도 여론이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 그리고 또 최근에 보면 이번 주에 아마 윤석열 변호인단이 변론 재개 요청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변론 재개 왜냐하면 야 나 나왔잖아 좀 뭔가 수사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시 좀 해달라고 얘기하면서 말씀하신 4월 16일인가요? 그래서 한 달 동안 계속 뒤로 미루는 방식을 최대한 해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싸움들을 해서 유의미하게 보수 세력들이 소위 이런 싸움들을 끌고 갔다고 보면
윤석열 입장에서 나쁜 게 없는 거죠. 인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 내가 여기 계속 있지 않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정치적 세력 보수 진영에서 매우 유의미한 정치인 정치 세력들을 가지고 있는 오너십이라고 하는 것만 확보하게 되면 정책합도 언제라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길게 보면 롱텀으로 보면 짧게야 당장 말씀하신 4월달을 넘기는 것 또는 말씀하신 3명을 엄청나게 압박을 하고 뭐 캐비넷 열고 막 해가지고 5대3을 만드는 것 이런 생각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역사가 그렇게 굴러가면 저는 그건 제가 볼 때 지옥불이 열린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생각할 수 없습니다만 교수님 말씀이 옳으신데 저쪽이 아주 결사적인 것 같아요. 주말 쪽 반응을 들어보면 야 이제는 헌재다 그러면서 투트랙으로 시간을 끌자 현재 지금 보수 쪽 재판관들 압박을 가해가지고 무조건 기각하게 만들자 이 투트랙으로 어마어마하게 결사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다가는 또 의외의 놀라운 결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근데 겁이 뭐 납니다. 이거는 있죠. 그러니까 여러 저쪽이라고 하면 이제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시는 저는 미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민주주의를 잘 모르는 무지한 분들이 윤석열 씨의 편이 돼가지고 저렇게 날뛰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이제 저렇게 날뛰다가 날뛰는 과정을 이렇게 쭉 지켜봤던 일반적인 60, 70% 정도의 국민들은 어차피 탄핵될 거고 어차피 깜빵 들어가서 계속 있을 거니까 우리가 뭐 굳이 손에 피 묻힐 일이 있냐 추운데 아스팔트로 나올 일이 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 주말에 지금 그게 이제 아니한 생각인 거야. 저도 이제 믿었지 그게 아니한 건지 믿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한국의 체제를 믿었던 건데 근데 지난 주말에 사람들이 화가 났어. 깜짝 놀라고 화가 난 거예요. 근데 뭐 지기현 판사나 뭐 지기현 판사 뭐 뒤에 있을 거라고 의심되는 어떤 사법 카르텔이나 뭐 지기현 판사는 양심대로 했겠죠. 양심대로 했다라고 믿고 그렇다 치고 검사 심우정도 양심대로 했다라고 치고 그런데 그거를 양심대로 안 하고 뭔가 야 니들끼리 꿍짝 해가지고 윤석열 계속 옹이하고 그다음에 나라를 니들이 말아먹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판단하는 국민들이 지금 절대 다수란 말이지. 근데 그 사람들의 화를 돋운 거는 사실이야. 엄청나게 돋았어. 그래서 맞아요. 저는 뭐 한 줌도 안 되는 뭐 태극기 할아버지 할머니 그다음에 거기에서 뭐 떠드는 전한길 씨 이런 사람들이 그 한국 사회에 주류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한국인들의 어떤 수준을 봤을 때는. 무슨 말이에요? 예. 그 사람들은 뭐 제가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인본주의에 기초해서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해서 그분들은 그들의 주장을 펼치지만 그들의 주장이 매일 KBS, MBC에 나오고 그리고 그러면서 한국 사회와 한국 경제를 정치를 완전히 파토내버리는 그런 식으로 가게 만든다. 한국의 주권자들이.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거라 봅니다. 그 싸움에서는 분명히 이길 거고요. 그리고 오히려 화를 북돋았기 때문에 나라도 오늘 7시부터 하는 광장 집회, 광화문 집회는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신 분들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제가 놀란 게 이제 저는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거의 나가는데 그렇죠. 지난주 토요일 날 누가 등장하기 시작하냐면 나이가 많은 운동권들이죠. 그러니까 78, 79, 80, 81, 82들이 안 나왔었어요. 안 나왔지. 힘들어. 나 이제 안 안 나갈래. 나왔지. 끝났는데 뭐 나가 이러다가 내가 이거 할 짬밥은 근데 아니잖아. 뭐 이러면서. 어제 싹 나오는 거예요. 위기감을 이게 느끼신 안 거죠. 되겠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들이 벌어졌고 어떤 분은 단식까지 해버렸어요. 네, 그다음에 거기에서. 그냥 일반 시민인데. 그러니까 조선일보 보도 나왔다는 거잖아요. 네. 자중해라는 얘기가 난 뭐냐면 나와서 엎어컷 비슷하게 하는 걸 보면서 중도 측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저거 인간이야 저거. 아니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지? 이 범죄가 일반 잡범도 아니고 소위 자기가 임명한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발부해서 들어간 사건인데 그냥 절차상의 흥절 때문에 나왔다고 와서 야 인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자가 다시 여기를 돌아와서 대한민국을 운영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거야라고 하는 공포심 또는 분노 이런 것들이 막 일기 시작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여론 반전이 될 거라고 봐요. 또 다른 측면에서 완전히 여론 반전 될 겁니다. 이번 주를 계기로 해서 완전히 여론 반전이 될 것이다. 오히려 국민적 화를 분노를 부추겼다.
특히 윤석열의 이거 있잖아요. 최악의 예? 그게 네. 화를 죽였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걸 할 생각을 하지. 그리고 정신 세계가 다른 거야. 변호인단을 통해서 이런 말도 했잖아요. 저의 구속과 관련해 수감돼 있는 분들도 계신다. 조속히 석방이 되기를 기도한다라는 메시지를 냈다고 해요. 이거 방과 세력이 하는 얘기예요. 예. 근데 윤석열은 이게 자기의 범죄 혐의를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네. 이 단어를 쓴 겁니다. 저의 구속과 관련해. 그러니까요. 저의 구속과 관련해. 그러니까 법원에서 너의 구속은 취소시켜줬으니까 마치 나의 구속이 부당했었던 것처럼 나의 그 범죄 혐의도 다 부당한 것이야. 부조리한 거고 다 만들어진 것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거짓 항변을 하는 거거든요. 이 인간은 법적으로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돼요. 한국 사회에서 내란죄로 반드시 처벌받지 않으면 한국은 지탱할 수 있는 한국 민주주의는 지탱할 힘이 없어요. 저 그거 받고 네. 하나 더 추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윤석열에게 부안해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중진의원들 있죠. 그렇죠. 이 사람들도 전 단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정말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이런 사람들이 완전히 홍위병 돼가지고 그렇죠.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런 사람들이 네. 막 거리에서 얘기를 하고 언론을 향해 얘기를 하고 저는 인간 같지가 않아요. 솔직히 정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국민의 대표의 자격이 있느냐. 그걸 넘어서서 대한민국 국민 자격도 없다. 저는 그런데 암약한 거예요 지금까지. 암약. 자기의 본성을 숨기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나 표본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어느 날은 약간은 예를 들면 중도적 입장을 취하다가 어느 날은 보수 지금 아니 극우 같은 발상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니 대통령이 와서 저의 구속과 관련해 수감돼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니까 따지고 보면 서부지법 난입해가지고 폭동을 일으켜서 소위 소요를 일으킨 폭력 행위를 저지르고 판사를 호명하면서 그를 갖다가 거의 죽일 것처럼 달려들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조속히 석방이 되기를 기도한다. 또 기도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기도는 뭡니까? 기독교 집단에 성경책 많이 대해서 읽었대요. 예를 들면 또 그렇지. 호소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인 거.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선동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대상에게만 특정을 해서 호명을 해요. 이게 얼마나 나쁜 짓입니까? 이게 본인이 얘기했던 이게 반국가 세력들이 국가의 시스템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는 행위랑 동일한 행위를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지금 벌이고 있는 거예요. 벌이고 있는 거예요. 최경영 앵커님 그래서 참 요즘에 평론을 하고 방송을 하면서 대단히 자괴감도 많이 느끼고 평론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막 그런 생각까지 들고 참 저런 가가지고 머릿수 하나라도 보태주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광장에서. 제가요? 아니 우리가 태극기 부대 나가라고 나보고? 아니 태극기 부대는 아니지. 장성철 소장이 우리 저 광화문 집회에 시민들과 함께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을 생각을 해봐. 딱 가는 순간요. 아. 탄핵 인용이구나. 그렇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장성철 소장이 이쪽 집회에 왔다는 건 아. 윤석열은 절대 돌아올 수 없구나라고 그렇지. 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그런데 나가서 우리들의 의사를 밝혀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무엇보다 하여튼 제가 몸담았던 집단이 저렇게 완전히 물귀신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물귀신 작전 쓰는데 자발적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국민들로부터 완전히 버림받는 계기가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하기도 하고 자괴감 들고 창피하고 온갖 감정이 다 들어가지고 방송하고 평론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힘드실 만도 한 게 심적으로 힘들지.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너무. 그 장성철 평론가님이 얼마나 잘 아는 분들입니까, 사실. 잘 알죠. 다. 그 특히 이제 김문수 전 장관 사실 과거에 그 김무성 전 대표한테 당신은 박근혜로부터 천년의 저주를 받을 다 것이다. 잊어버렸네. 그걸 자꾸 왜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 그럼 야 그때 김무성 전 대표가 오늘은 연사를 잘못 선택한 것 같습니다. 이러고 정리해 버렸는데 맞아. 그때 당시에 같이 김무성 전 대표 옆에 앉아 있던 사람이 권성동 의원이에요. 아. 김문수 잘못 선택했다. 그 같이 얘기하던 사람이. 그 마포 포럼에서 예. 근데 권성동 의원 지금 원내대표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래도 국민의힘에서 그 와중에 친윤이긴 하지만 조금 그래도 합리적이지 않아? 이렇게 얘기 듣던 사람이 권영세 지금 비대위원장 아닙니까?
그래도 이준석 그 밖에 있는 이준석 의원이 물론 이제 이준석 의원 얘기하면 명태균 얘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얘기해야 되지만 뭐 아무튼간에 끝내야 돼, 윤석열하고 지금. 싸웠으니까 광고도 하고 끝내야 된다고. 네, 그러니까요. 윤석열하고 싸웠으니까 그 얘기를 안 하고 네. 윤석열하고 싸웠으니까 이준석 의원이 그래도 나하고 좀 통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한 사람 권영세 의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두 사람이 어저께 밤에 8시에서 8시 반까지 오늘 밝힌 바에 의하면은 윤석열 집에 가고 윤석열하고 만났다는 거잖아요. 만났대요? 그렇죠. 윤석열의 이 좋은 말씀 듣고 격려하고 이러고서는 30분 동안 얘기하고 돌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너 그때 개인적 이유로 왔다며 너 막 이렇게 손가락질한 거 아니야? 뭐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당 지도부부터가 벌써 말씀 들으러 가고 그 말씀 듣고 오는데 그 중진 의원들이 그러면은 뭐 부담이 없죠. 그 당 지도부가 선 긋고 있어도 그 들썩들썩 할 것인데 당 지도부가 이거는 대놓고 이제는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으로서 어쨌든 현직으로서 돌아왔으니까는 열심히 해봅시다. 뭐 이런 분위기 아닙니까 지금 더 하는 것이고 그러니 얼마나 권성동도 잘 알고 다 잘 아는 사이인데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예. 한마디만 덧붙이면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잘못 건드렸다. 예. 한국민들 우습게 보지 마라. 예. 한국의 권위주의 정부가 아무리 강한들 그거를 늘 극복하고 이겨냈던 한국 주권자들을 이길 수가 없다. 저는 확고하게 믿고 있습니다. 예. 광고는 비교원 광고네요. 인터넷 비교원 최대 108만 원 놓치지 마십시오. 혜택이 있습니다. 비교원 하나면 인터넷 신규 가입 시 48만 원, 휴대폰 통신사 변경할 때 최대 30만 원이고요. 정수기 렌탈 최대 30만 원입니다. 인터넷 성능은 거기서 거기고요. 혜택만 돈을 얼마나 주나 이것만 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교원은 23년 동안 60만 명 가입자, 누적 가입자고요. 983억 원의 현금, 누적 현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요.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습니다. 8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을 가입해서요. 한 번도 억울한 일 없도록 준비된 인터넷 비교원이고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비교할 때는 비교원에서 하십시오. 혜택이 적다면 150%를 보장해주는 인터넷 비교원 보장제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670-2571 그리고 인터넷 비교원을 네이버에서 검색하시고요. 함께 할수록 더 큰 혜택, 지인 추천할 때마다 최대 4만 원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한잠사회가 저 여의도 바로 옆에 맞아요. KBS 앞에 있는 감사회가 60년대에는 한국의 누에 산업이 몇 등을 했을걸? 농업 중에서도. 그러겠죠. 예. 그 엄청나게 잠사학과가 엄청 인기를 끌었던 게 60년대인데 한국이 이렇게 변했어. 대한잠사회에서 공급한 원료로 농촌진흥청이 5년의 기간 끝에 개발한 농촌진흥청 특허 상품입니다. 누에로, 한국 누에입니다. 한국 누에로 국내 최초 혈당 조절하는 식품 양잠원입니다. 대한잠사회에서 공급받은 100% 국내산 동결 건조 누에고치 저도 어렸을 때 먹어봤는데 저 누에 분말을 원료로 해서 만든 양잠원이라는 식품이죠. 지금 스픽스 런칭 기념으로 2+1 행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1660-2071, 1660-2071 전화하시고요.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누에로 혈당 조절 인증받은 제품 양잠원 2+1 혜택 1660-2071입니다. 총연의 정치분석이었고요.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